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엔 여자에게 관심이 조금도 없던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같은 과의 선배 누나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에 아담한 키, 통통한 누나는 제가 평상시 좋아하는 이상형 그대로였습니다. 그 선배 누나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누나였습니다. 선배와 더 친해지고 연애도 하고 싶었지만 모든 남자들이 알다시피 군대라는 큰 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누나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자들은 연애하던 여자친구를 정리하거나 사귀는 상태 그대로 입대할 경우 여자친구가 기다리며 힘들어하고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바람을 피운다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에게 고백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선배가 나를 받아줄까 싶기도 했고 혹시나 받아준다면 선배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어요. 선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진 못하고 MT를 가서도 술자리를 가서도 저는 항상 그 선배 옆을 맴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옆에서 맴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 선배는 예쁘장한 얼굴에 말도 굉장히 예쁘게 하고 마음도 굉장히 착했어요. 차라리 빨리 군대를 다녀와 선배에게 후배가 아닌 남자로서 다가가고 싶었어요. 몇 개월 후 저는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다녀와 선배 누나에게 고백을 할 거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놓고 말이에요. 저는 그 선배와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기들을 통해 누나의 소식을 접하곤 했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군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제대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제대 후 저는 선배를 볼 생각에 들뜨고 설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에게 어떻게 군대 가서 연락 한 번을 안 하고도 마음이 계속 이어지냐고 했어요. 저도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기에 제 모습이 신기했답니다. 제대 후 다시 학교를 가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인기가 많던 선배 주변엔 역시나 경쟁자인 남자들이 득실됐죠. 그런데 선배 주변을 맴돌던 저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하루 종일 선배 옆에 붙어있는 한 남자 선배, 그 남자를 보고 웃고 있는 선배를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복학한 선배였습니다. 둘은 연애 중이라고 하네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아프다는 것도 역시나 처음 느꼈습니다. 그땐 어린 나이에 패기로 골키퍼 있다고 고란 들어가냐 심정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이 눈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힘들어진 가정 때문에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도 금전적인 도움을 드려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옆도 볼 시간 없이 바삐 살다 보니 선배를 자연스레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고 가정에도 안정이 찾아와 그제야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아 저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승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도 있었지만 응원해주는 사람이 더욱 많았기에 저는 집안이 안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있는 부서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었어요. 바로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첫사랑이었던 대학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정신이 없었는지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저도 선배가 인사하는 동안 모르는 척하며 박수만 쳐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그 선배에게 누군가 같이 밥을 먹자고 할지 혼자 먹을지 걱정되어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배 누나는 혼자 밥을 먹게 되었고 저는 이때다 싶어 기억 안 나냐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레 앉아서 이야기하는 저를 보며 갸우뚱하다 갑자기 무언가 기억이 났는지 선배 누나는 환히 웃어주었습니다. 선배는 학교에서는 내가 선배였는데 여기선 네가 선배네 하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칭을 누나로 바꾸기로 하였고 누나는 첫 회사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떨렸는데 제 덕분에 위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본 누나는 역시나 예뻤고 대학생 때보다 더욱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누나가 입사한 날부터 제 심장은 다시 쿵쾅대었고 이번엔 기필코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죠. 누나는 워낙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그렇게 누나는 회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누나가 입사하고 2달이 지날 때쯤 저는 업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상사에게 크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실수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자책을 하며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날 퇴근을 하려 터덜터덜 옷을 챙겨 입는데 누나가 저에게 다가와 아무런 말 없이 맥주 한잔 할래라고 하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누나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어 안 좋았던 기분이 사르르 풀렸습니다. 퇴근 후 회사 앞 치킨집에 자리를 잡아 맥주를 마시는데 누나는 제가 상사에게 혼이 났던 이야기는 일부러 하지 않은 채 저를 웃겨주려 애썼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저는 맥주를 서너 잔하고 누나에게 대학 시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많이 좋아했다고 군대 다녀와 누나에게 고백하려 했는데 연애를 하고 있어 힘들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누나를 다시 만나 너무 좋다고 얘기했더니 누나가 웃어 보이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 저는 누나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만나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누나가 맥주 한 잔 먹자고 한 덕분에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누나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이 충분히 즐거웠지만 여자친구가 된 누나와 함께하는 회사 생활은 최고의 나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제가 조금 늦게 퇴근하더라도 저를 기다려주며 퇴근길을 함께하고 퇴근 후 가끔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며 저를 집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여자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 설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퇴근 후 힘들 텐데도 저에게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 주었고 누나와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였어요. 저녁을 먹은 뒤 여자친구와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고 누나에게 바짝 다가갔고 누나와 눈이 마주쳐 우린 그날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나니 엔돌핀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여자친구는 부끄러운지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 모습조차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지금도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그 뒤로도 저희는 함께 퇴근하며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고 여자친구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며 알콩달콩 만나고 있답니다. 대학 시절 처음 여자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던 첫사랑 누나였는데 몇 년 뒤 다시 만난 첫사랑 누나와 저는 같은 직장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알고 보니 가까운 인연이라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짜릿한 일탈을 즐기셨다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라디오에 짝사랑하던 오빠의 이야기를 담아 사연을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봅니다. 저는 가까운 센터에 에어로빅을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같이 다니는 언니들이나 동생들도 사이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운동하고 밥 한 끼 술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소소한 낙이기도 하고요. 같은 단지 사는 사이들끼리는 가족끼리 여행도 다니고 막연한 사이이기는 해요. 특히 저는 비슷한 또래인 동생 하나랑 언니 하나랑 삼총사처럼 친한 사이예요. 다들 50줄에 들어서 있기도 하고 결혼한 시기도 나이도 다르지만 아이들 터울이 많이 나지 않아서요. 성격도 비슷하고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춤추고 스트레스 푸는 걸 좋아하는 것도 비슷한 성격이죠. 그중에 동생이 특히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동네 토박이라 아는 친구들도 많은 편이에요. 술집이나 맛집 등을 찾아가자고 하는 것도 항상 동생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늦둥이 셋째가 있어서 늦게까지 매번 놀지는 못하는데 언니랑 동생은 종종 나이트 같은 곳을 자주 놀러 다녔어요.
다들 관리도 잘해서 나이 먹은 것처럼 안 보이기도 하고 워낙 둘 다 성격이 살가운 편이어서요. 저도 다른 분들이랑 회식처럼 술도 먹고 놀러 갈 때 두어 번 가기는 했지만 셋이서는 거의 간 적이 없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출장을 좀 멀리 가게 돼서 심심하기도 하고 엄마랑 시간을 좀 보내보고자 친정 엄마가 와 계신 날이었는데요. 언니가 듣고 나더니 저녁에 같이 놀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는데 엄마도 다녀오라고 하니 오래간만에 기분 내서 놀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안 들어오고 큰애들은 친구네서 잔다고 나가고 엄마가 막내까지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들뜨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일찌감치 나이트를 갔는데 셋이서만 가니까 부킹도 제법 들어오더라고요. 언니가 잘 아는 웨이터 덕분에 여기저기 재미를 좀 보기는 했어요. 신나게 흔들고 이제 슬슬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2차로 한잔하러 나가자고 하는 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 새로 들어온 테이블에 부킹을 갔어요. 저희보다 좀 어려 보이는 40대 중반 정도 남자분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짝도 맞아서 술도 신나게 먹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나가서 2차로 호프집에서 한 잔씩들 했죠. 저는 그 중에서 키도 크고 말수가 좀 적은 분이랑 자연스럽게 함께 가는 분위기였어요. 나쁘지도 않고 또 둘 다 깨끗이 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부추기니 좀 흔들려서 모텔 방까지 같이 갔어요. 겉보기에는 엄청 점잖은 편인데 방에 들어가니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과 밤을 보내게 되다니 재밌기도 하고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연락처를 나누기는 했는데 아이들 신경 써주기도 바쁘고 다시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어요. 며칠 뒤에 언니가 그때 만났던 남자분이랑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오기로 했다면서 나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언니네 갔다 온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 뵀던 분도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재밌더라고요. 10살이나 어린데 오빠 같은 면도 있고 편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술만 한잔하고 들어왔는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며칠 뒤 연락이 왔어요. 가까운 곳으로 드라이브 한번 가지 않겠냐고요. 아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나갔는데 술 없이 대화를 좀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와이프랑 이혼한 지는 얼마 안 됐고 해외로 출장 간 매형 대신에 누나네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같이 근교에 가서 칼국수도 먹고 바람도 쐬다가 자연스럽게 바다 보이는 방에 들어가서 짜릿한 사랑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렵더니 만날수록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딱히 뭐 사랑을 속삭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가벼운 친구처럼요. 언니랑 동생도 그때 같이 놀았던 분들이랑 종종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밥 한 끼 술 한잔 했는데 대범하게 셋이서 여행 간다고 하고 근처로 여행도 다녀왔어요.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걱정됐는데 좀 지나니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한 3달 정도 만났을까요? 큰애랑 같이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게 됐어요. 저녁거리도 사고 둘이서 재밌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했는데 갑자기 멀리 보이는 친구한테 손을 흔들더라고요. 학교에서 제법 친한 친구고 집에도 두어 번 데려왔던 기억이 있어서 인사하러 갔었죠. 근데 그 옆에 제가 만나는 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네 집은 아빠가 출장을 간 게 아니라 얼마 전 재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 누나네 집이 아니라 재혼한 와이프더라고요. 그 상대가 저희 큰애 친구 어머니인 거고요. 같은 학부모 사이였던 거죠. 재혼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애들도 이미 다 커서 굳이 학부모들끼리 다 볼 일이 없으니 몰랐어요. 장을 보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 재혼할 때는 친구가 엄청 힘들어했는데 새아빠가 되게 잘해준다나 봐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친구가 마음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하다가 결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재혼한 건데 아이는 없었고 그래서 아이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다고 말이죠.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와이프랑 사이도 안 좋고 남자 문제도 좀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랑 정이 들어서 쉽게 그만두기가 어렵다고 좀 복잡한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이해되면서도 이해가 안 되기도 했어요. 그냥 가벼운 사이라면 모를까 이렇게 좀 얽혀있는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보기가 껄끄럽겠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도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린다곤 하더라고요. 잘 맞고 재미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고 서로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따로 연락하거나 만나지는 않고 있어요. 동네가 좀 멀다 보니까 마주칠 일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은 없어요. 언니랑 동생도 자연스럽게 그분들이랑 멀어진 것 같던데 얼마 전에 다시 나이트에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불편한 사이가 생길까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다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마음을 깊게 주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재밌고 기뻤던 순간들은 함께 나누기는 했었으니 그냥 그 사람도 힘들 일은 겪지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사연을 보내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조리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부모님은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셨는데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그런 가게를 운영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내가 복받은 놈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게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는 크기는 크지 않아도 맛집으로 유명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먹고 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돈을 버셨거든요. 그 덕분에 저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없이 잘 자라왔어요. 원하는 건 다 배워보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요. 물론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친구들 중에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하는 애들을 보다 보면 내가 참 복에 겨운 놈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모님의 가게에 저 또한 애정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중학생이 지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를 하게 됐어요.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주문받고 서빙하는 것 정도밖에 없었지만 손님들은 어린 저를 보면서 당연스레 아들인 줄 알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워낙 오랜 단골도 많고 부모님 인망이 두터우셔서 그랬던 거겠지만요. 부모님은 너가 무슨 벌써부터 일이냐며 공부나 하라고 하셨었지만 저는 공부보다도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부모님이 요리하시는 걸 보다 보니 자연스레 요리에도 관심이 생겼죠. 그저 잠깐의 호기심이겠거니 싶었는지 부모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도 않고 저를 쫓아내기 바쁘셨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자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자신들이 아는 지식을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죠. 야채 써는 법부터 시작해서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는 법, 육수를 우리는 법 등등이요. 멀리서 지켜만 보다가 직접 하게 되니 역시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부모님을 닮아 요리에 감이 있었던 건지 금방 배우게 됐죠. 다만 부모님은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웠던 적은 없고 국밥만을 한평생 해오셨던 분들이라 아는 것 제외하고는 저에게 알려주시기 어려웠어요. 저는 더 많은 요리 지식을 습득하고 싶었고 그렇게 영상도 보고 책도 읽으면서 배워갔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저는 대학을 조리학과로 가게 됐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뒤늦게 대학에서 요리를 배워보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하여간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요리 경력이 뛰어나신 늦가기 대학생분들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 수업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해서 요리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미 배울 거는 다 배워놓은 상태라 크게 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었지만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다니기 위한 목적이었죠.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저라서 새로운 얼굴들을 마주하며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마음껏 하며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요리가 내 적성에 딱 맞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무튼 제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한 팀에 저 포함해서 총 7명이 있었는데요. 과목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인원이 조금 되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처음 수업부터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며 친해졌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중학생 동생도 있었고 또래도 있었고 나이 차이 나는 아주머니 아저씨도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다 보니 가끔은 어색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다들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다 같이 잘 지냈어요. 그중 저보다 10살 많은 누나도 있었는데요. 딱 봤을 때부터 그 누나는 저보고 파릇파릇한 젊은 피라며 웃고는 절 놀리곤 했는데 누나가 워낙 원숭미가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부끄럽더라고요. 다만 누나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 유부녀였고 그래서 그런지 나올 곳은 나오고 들어갈 곳은 들어간 그녀 몸매가 더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죠. 제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시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쏠에다가 여자에 대해서는 몰래 19금 동영상을 통해 본 것 밖에 없어서 누나가 은근슬쩍 저에게 스킨십 할 때마다 금방 반응이 나오곤 했죠. 제가 귀가 엄청 잘 빨개지는 편인데 누나는 꼭 우리 둘만 있을 때면 은근 저에게 기대기도 하고 볼을 꼬집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수위가 높아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만나면 제 허리를 감싸 어린애가 근육이 많다며 짓궂은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갈 때면 가끔 저를 데려다 준다며 차를 태워주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려 너 참 튼실할 것 같다며 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요리를 배우면서도 누나가 신경 쓰였고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보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누나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눈웃음을 막 쳐댔죠. 그러던 어느 날은 누나가 오늘 자기 남편 없는데 같이 집에 가서 맛있는 요리 해먹지 않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요리학원도 다니는 사이에 요리 정도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요. 저는 그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너무 숙맥이었어서 설마 별일이야 했을까 하고 누나를 따라갔어요. 유부녀지만 여자 집에 가본 건 처음이라 심장이 두근거렸고 깔끔하고 큰 집의 누나가 시집을 참 잘 갔구나 예상을 하기도 했죠. 다양한 식재료와 처음 보는 향신료도 가득한 부엌에서 저는 잠깐 정신이 팔려 호기심에 이것저것 냄새도 맡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나는 그런 저를 가만히 냅두다가 어느 순간 뒤에서 저를 폭 안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속삭이듯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남편이랑은 궁합이 너무 안 맞아서 몸은 달아오르고 외롭기만 하니 힘들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누나 위로해주면 안 되겠냐 하면서 슬슬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래도 팔팔한 20대 초반 남자인데다가 숙맥이라 누나를 뿌리칠 수도 없었고 게다가 잠깐의 스킨십에도 금방 온몸에 열이 올라 누나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누나의 의드에 맞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예쁘고 몸매도 좋은 누나랑 사랑을 나눴다는 것에 의미를 두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 뒤로 요리학원에서 만날 때면 여전히 누나는 묘한 눈빛을 보내왔고 때때로 누나는 저에게 신호를 보내듯 데려다 준다고 말을 걸었고 그런 날이면 누나 집으로 향했죠. 다만 저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고 요리 학원을 그만둘 때면 누나와도 연락을 끊을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유부녀에게 제 마음까지 줄 생각은 없거든요. 아무튼 제 이야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이고 5살짜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외모가 연예인급도 아니고 대단하게 동안도 아닌 제게 아주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하죠. 그게 바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꽤 얌전한 고양이로 지인들 사이에 소통했지만 본 모습은 생판 다른 사람이었지요. 낯가림이 심해서 정말 편한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말을 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얌전하다고 비춰진 부분입니다. 친한 지인들 앞에서는 말도 많고 애교도 부리고 별짓을 다 하죠.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연애 초반에 제게 많이 하던 말이 제 속을 잘 모르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제가 포커페이스도 잘하고 티를 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제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그 모습이 훨씬 좋다면서 많은 사랑을 제게 줬고 그렇게 결혼까지 골인했네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아이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별 문제도 없고 잘 살고 있는 여느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틀렸지요. 집안 마트를 가도 하다못해 병원을 가는 길에도 그렇게 연하남들이 연락처를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게 반복이 되니 귀찮기도 하고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애엄마라고 말하면서 늘 넘겼는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남편 찬스를 쓰고 자유부인의 날이라 지인과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며 술 한잔을 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니 애 낳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참 즐기고 있는데 딱 봐도 어려 보이는 남자가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애엄마라고 가시라고 하니 그게 뭐가 어때서요?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 되물음에 너무 놀라서 아니 아이가 있는 가정주부라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그러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저를 받고 꽤 오랜 시간 지켜봤다고 유부녀인 건 알고 있었다면서 시간 한 번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뭔가 하룻밤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남자들만 꼬였는데 이 사람은 뭔가 달랐어요. 그래도 가볍게 무시를 해주고 지인과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자유부인으로 술자리를 한 거라서 기분이 참 좋았고 결국 과하게 먹어 만취를 했어요. 만취를 한 저만큼이나 취했던 지인을 우선 택시를 태워보내고 나니 몸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까 그 남자가 제 몸을 잡아주며 부축을 해줬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아파트 상가에 있는 거라 집이 같았습니다. 말하기를 집이 어차피 같으니 택시를 타고 같이 가자고 하기에 몸도 못 가누겠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 호텔에서 그 남자 800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화들짝 놀라는 그 순간 잃어버린 필름 조각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제가 중간에 토할 것 같아서 함께 내렸고 합의하에 호텔까지 들어갔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호텔에 들어와서 와인까지 먹고 그 남자와 해버린 거예요. 저도 제가 대체 왜 그랬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주섬주섬 옷을 입는데 제게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그렇게 피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만들어둔 그 세상 깨지 않을 테니 이렇게 한 번씩 데이트를 해달라네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면서 버럭 해버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후 헬스장에서 몇 번을 마주쳤고 아파트 내에서도 마주치면서 뭔가 불안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니 너무 불안해서 이사까지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술김에 잃어버린 기억들이 생각날수록 그 사람과 너무 뜨겁고 좋았다는 기억 때문에 이래서 연하남 하는구나 싶었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동네 엄마랑 밥 먹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곧장 호텔로 갔어요. 가서 룸서비스로 저녁을 먹으며 또 와인 한 잔을 했습니다. 맨정신에 보낸 그 시간은 더 황홀했고 너무 좋았어요. 남편을 포함해 여태껏 이렇게나 저를 만족시켜준 남자는 정말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 또한 정이라고 이후부터는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시간을 보낼 때면 비교가 되어 흥미를 잃기도 했고 하기 싫었습니다. 제가 진짜 나쁘다는 걸 알지만 40인생 살며 처음으로 그렇게 만족을 해봐서 그런지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처럼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달렸습니다. 주에 한 번 보던 게 주 3회로 늘어나고 그냥 틈나면 만났어요. 하루는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왜 좋냐고 몸 때문이냐고 물으니 그걸 안 해도 저랑 만날 수 있으면 좋겠대요. 솔직히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선 넘는 거라니까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숨어서라도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하더군요. 약속 하나만 해달라고 한 게 1년에 딱 한 번 3일 정도 여행을 가달라고 했습니다. 온전히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저와 행복하게 즐기고 싶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이 저희 집에서 3시간 거리거든요. 그런데 일이 좀 있다고 나중에 말해주겠다며 딱 일주일만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제주도로 일주일간 떠나 있었어요. 제 딸만 보면서 살았던 제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 간 일주일간 딸 아이는 시댁에서 봐주셨고 보고 싶었지만 일주일만 딱 일주일 동안만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었어요. 평범한 커플들과 다를 바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행복이지 느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일주일만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 이제 주에 한 번씩만 보자고 했습니다. 자꾸 이 사람에게 빠져 있다 보니까 제 생활 자체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정신 나가 있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를 포기할 수 없다네요. 제발 이혼하고 와주라고 빌고 또 비는데 그걸 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몸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저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딸아이 함께 키우면서 그렇게 살자는 그 말에 문득 상상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솔직히 흔들려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정말 저 사람과 시작을 할지 아니면 이 상태로 즐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즐기다 저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면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참 이기적이고 애매한 이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아이는 무조건 지키고 싶고 그냥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인 40대 중반 보험 판매원입니다. 원래는 쭉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남편이 아프자 병시중 들면서 보험 일을 시작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는 불행히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둘 다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아 시험관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서로만 의지하며 살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최근 고민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별 이후 혼자 된 삶을 꾸리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재혼에 대해 언급할 때도 남편에 대한 의리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혼자 된 삶을 조금 더 살아보고 천천히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친정에서는 더 나이 들면 힘들다며 재촉하고 그럴 때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도 요즘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영업하다 보면 가끔 만나는 20대나 30대들도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마음을 다잡을 수도 있었고요. 문제는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런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보험약관을 빠르게 읽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모가 커 외근 중일 때는
평소보다 피로감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성사시킬 때마다 이번에도 무사히 넘기겠구나 싶어 안도하면서 때 놓친 끼니라도 든든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자주 들르는 동네에 아주 오래된 노포가 있는데 대부분 남자 손님들이고요. 메뉴가 국밥 한 가지라 정말 배고플 때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어 종종 들르곤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끼니 때가 아니어도 붐비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편하게 자리를 찾을 수 있었고 뜨끈한 국물을 맛볼 수 있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일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기 때문에 금방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저도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 단번에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먹는 속도를 천천히 하면 그 사람도 천천히 먹고 빨리 먹으면 빨리 먹는 걸 보니 확실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자리하고 앉으면서 국밥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뒤에 보이는 저 남자 조심해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천천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먹던 밥이 체할 뻔했는데 그 순간 어찌나 긴장이 풀리던지 다음에 만날 때는 커피라도 사드리겠다고 하면서 제 명함을 건넸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운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는 종종 식사 시간에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보험 판매원과의 대화라고 하면 대부분 보험 팔려고 접근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은 여성분들 전용이고 저 역시도 감사함과 반가움에 편히 대화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개인사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나눌 사이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각자 취향이라던가 경험담 같은 거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게 됐죠.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꽤 많은 대화가 오고 갔음에도 서로의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 경계심이 있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 넘어갔지만 제 경우는 남편이 아프던 시절에 이미 폐물을 몽땅 팔아 병원비로 썼었고 그도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았어요. 최소 한 번 정도는 배우자에 대해 물을 법도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공간에서는 서로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피했던 것 같아요. 보통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도 이상하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더 맛있는 밥집을 안다며 소개해준다고 했고 어떤 음식을 잘 먹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나 직장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언급이 쏙 빠져 있었네요. 이때 눈치를 채지 못한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와 저는 비슷한 또래였고 그렇게 종종 만나던 것이 어느 순간 깊은 사이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오랜 기간 남편 없이 홀로 지내며 외로워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보낸 격정적인 밤의 대책 없이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랑이 닿는 구석구석마다 따스함을 느꼈고 설레임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취향이 상당히 비슷한 상태여서 서로가 잘 느끼는 포인트를 금방 알아챘어요. 이런 게 티키타카가 잘 맞는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자영업을 한다는 그는 식사 시간을 핑계 삼아 저를 계속 만났고 저 역시도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에 밥을 먹는 대신 그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이래서 더 나이가 들면 힘들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제 안에 여전히 불타오르는 젊은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만남이 일회성에 끝난다고 해도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았어요. 교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삶의 활력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지 않아
흔들리게 됩니다. 보험 계약을 위해 고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실에 아주 낯익은 얼굴이 있는 가족 사진이 보이더라고요. 아내와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에 직면하니 더 이상 그를 볼 자신이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앞에서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그의 배우자에게도 너무 미안했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마음이 불편해져 있던 저는 그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붙들어줄 거란 기대를 했던 건지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 다시 그와 볼 일은 없을 거라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젊었다면 시련의 아픔으로 며칠씩 일어나지도 못했을 텐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앞으로의 생계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지냈어요. 하지만 다시 걸려온 그의 전화에 무너지는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도저히 못 잊겠다는 그의 말에 바보같이 또다시 뜨겁게 불태우며 그를 힘껏 안아버렸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졸업 후 어머님이 하시는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원래 여기서 일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일이 너무 바빠져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도와주고 있어요. 대학교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도 부족할 판에 이러고 있는 게 가끔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데 별 방법이 없더라고요. 속으로는 엄마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저는 편하게 취준을 하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짠순이 기질이 있어서 항상 돈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게 일을 도와줘야 한다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서 못하겠다 거절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르바이트비는 잘 챙겨주시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솔직히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취업 시기를 놓쳐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요즘 참 고민이 많네요. 아무튼 이런 저의 걱정과는 또 반대로 저는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 현재 남자친구에 대한 깜짝 놀랄만한 사연을 알게 돼서 이렇게 저도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저는 엄마 분식집 알바를 하면서도 틈틈이 취업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집 근처에 있어서 가기도 편하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것저것 준비하기에는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인데 음료도 생각보다 맛있고 저렴해서 안 갈 이유가 없는 카페였죠. 아무튼 틈틈이 카페에 들러 공부를 하고 있던 참에 어느 순간부터 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집 근처 카페를 다닌 지 적어도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조금 많아 보였는데 항상 읽을 만한 책 한 권을 들고 앉아 책을 천천히 읽곤 했죠. 집중하는 얼굴이 매력 있어서 자꾸 쳐다보게 됐는데요. 사실 그를 자꾸 보게 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그는 제 옛날 남자친구를 꽤나 닮은 외모였었거든요. 뭔가 정말 똑같진 않은데 비슷한 분위기가 풍기고 체격과 키도 비슷했죠. 전 남자친구랑은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그 사람은 저와 사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마주칠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전 남자친구일 리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람이라 눈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자친구와는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서로 합의하에 응원하며 잘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를 볼 때면 전 남자친구 생각도 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낼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렇게 저만 있던 공간에서 한 남자가 들어와 둘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또 흘러갔어요. 평소처럼 분식집 알바를 가기 전 카페에 들러 공부를 하려는데 그날은 그 남자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살짝 그를 신경 쓰면서 자리에 앉고 음료를 가져오려는데 너무 칠칠 맞았던 탓인지 넘어져서 쨍그랑하는 소리와 음료가 바닥에 튀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카페 아르바이트생과 그가 동시에 다가오더라고요. 급하게 다가와 괜찮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전 남자친구와 비슷하게 중저음이었어요. 어떻게 목소리마저 비슷한지 참 신기할 따름이었죠. 아무튼 약간 얼떨떨한 상황에서 저는 도움을 받아 금방 민폐 끼친 걸 복구할 수 있었고 카페 아르바이트생분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한테도 가까이 다가갔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디저트라도 사겠다고 말했죠. 그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라고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대로 넘어가는 건 제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뭐라도 사드리겠다고 말하며 카운터로 갔어요. 저는 조각 케이크 하나를 주문해서 들고 그의 앞자리에 앉았죠. 그의 앞에 앉아 조각 케이크를 들이대니까 그는 살짝 웃더니 자기 얼그레이 케이크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았냐며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런 그의 미소에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대고 떨리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친해지게 됐어요. 저는 그날 바로 그의 번호를 따서 연락을 하고 지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죠. 몰랐는데 그도 저희 어머니처럼 이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향이 여기가 아니지만 어차피 성인이기도 하고 사업하기에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됐다 했죠. 저는 아직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자기 사업을 벌써 차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가 참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와 사랑에 빠졌고 그 또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우리는 연인이 됐죠. 제가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니까 그는 가끔 시간이 날 때면 우리 가게를 도와주러 오기도 했고요. 저 또한 그의 사업장에 가서 이것저것 둘러보기도 하고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랬죠. 서로 공감대가 비슷하다 보니 쿵짝이 잘 맞아서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정말 보면 볼수록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기분에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건넸어요. 정말 이런 말 하면 미안하지만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 낯익은 느낌이었다고요. 전 남자친구를 많이 닮은 외모에 카페에서 처음 마주칠 때부터 오빠에게 자꾸 눈이 갔다 이야기했죠. 오빠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더니 뭐 세상 살다 보면 비슷한 사람들 많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설마 자기 동생 만났던 것도 아닐 테고 걱정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가 동생이 있다는 사실은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라 궁금하기도 해서 그에게 사진을 보여달라 했어요. 그는 술이 살짝 들어가서 벌개진 얼굴로 사진을 보여줬죠. 그런데 저는 사진을 보고 더 충격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의 그 남자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랑 정확히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면 그가 너무 곤란해할 것 같았죠. 그래서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면서 동생에 대해 조금 더 물어보니 이전에 살았던 지역과 나왔던 대학 등 정확히 전 남자친구와 일치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일을 어떡하나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헤어진 사이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와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나중에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참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점점 술 기운이 올라오는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제 입술을 훔치고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는 그는 정성껏 저를 안아줬어요. 평소라면 그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그날만큼은 조금 달랐어요.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사랑 나누는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그래도 그는 술에 취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죠. 아무튼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어요. 여전히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아니면 아직 모르는 일이니 숨겨야 할지 고민입니다. 시간이 더 흐르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쉽사리 말하기도 힘드네요. 남자친구는 제 전 남자친구가 자기 동생일 거라는 우연은 없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참 머리가 아프네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자영업을 하고 있는 호프집 사장입니다. 호프집을 하기 전에는 조그만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덕분에 수면 장애도 겪게 되고 몸에 조금씩 무리가 오게 되면서 결국 회사는 접기로 마음먹고 대신 작은 호프집을 경영해 보기로 했답니다. 새로 오픈을 할까도 했지만 장사는 처음이었기에 기존 가게를 인수하는 쪽으로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2달쯤 고생했을까요? 자리도 딱 좋고 인테리어 또한 제 맘에 쏙 드는 호프집을 양도 양수한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가게를 넘기려고 하신다는 말에 저는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그 호프집을 인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그 호프집은 제가 종종 갔던 곳이었는데요. 사장님도 좋고 알바들도 친절했고 무엇보다 주방에 계신 이모님의 음식들이 너무 좋았기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 가게를 제 가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프집을 인수하게 되었고 기존에 계시던 주방 이모님과 알바들도 그대로 저와 함께 일을 해주기로 해서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달은 처음 시작해본 일이었기에 조금 지치기도 했고 힘들었지만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냐 싶어 마음을 다잡고 가게에 모든 걸 쏟아부으며 열심히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게에서 바뀐 건 사장인 저 하나였기에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 않았고 주방 이모님의 음식 솜씨와 알바들의 친절함에 여전히 장사는 잘 되었고 저 또한 그런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6개월쯤 되니 저는 금세 호프집에 적응이 되었고 저를 보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조금씩 적응이 되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모님의 음식이 너무 맛있고 만족스럽고 좋았지만 조금 깔끔하지 못한 이모님의 주방 관리 스타일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주방 도구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에 이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모님은 그게 원래 자신의 일하는 스타일이라며 존중해 달라고 되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모님이 안 계시는 가게는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냥 입 꼭 다물고 이모님의 스타일을 존중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주방이 조금 어수선하고 정리 안 되는 것뿐이지 음식하시는데 지저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모님은 얘기가 끝났고 이번엔 알바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 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제가 자리를 잡고 한 템포 쉬며 둘러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알바는 평일에 2명, 주말에 3명을 쓰고 있었는데요. 평일은 둘 다 여자 알바였고 주말은 남자 2명에 여자 1명이었습니다. 사실 평일은 주말보다 덜 바쁘기도 했고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알바들에게도 그다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가게가 너무 바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알바들의 실수 하나하나가 다 보이기 시작했고 자꾸만 그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바쁘니 실수할 수 있지라고 넘기려고 했지만 자꾸만 늘어가는 실수들과 손님들의 컴플레인에 저는 하는 수 없이 알바들을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마감을 끝내고 새벽 3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퇴근하려던 알바 3명을 불러 세웠고 간단하게 한 잔씩만 하고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늦게까지 하는 포차를 갖고 어이없게도 전 정말 거의 7개월 만에 알바 친구들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들의 얼굴을 처음 본 거에 놀랬고 그 다음은 홍일점 여자 아르바이트생 얼굴에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눈이 참 예쁘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이쁜 줄은 몰랐습니다. 알바 3명을 앉혀놓고 주저리 잔소리를 하다가도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럴까 싶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고작 23살 어린 친구였으니까요. 내가 저 어린애한테 무슨 감정을 느끼는 건지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치며 안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자 알바가 화장실을 갔고 전 나머지 두 남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일해주길 당부했고 더 이상 일에 관한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술자리를 온전히 즐기고 재밌게 즐기고 싶어졌으니까요. 신나게 술을 마시며 알바 친구들과 조금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고 그 다음 주 주말이 돼서야 다시 그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 친구를 보는데 왜 그렇게 괜히 설레고 부끄러운지 띠동갑 차이 나는 여자를 보고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가요? 나 자신이 좀 창피했어요.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 조금씩 그녀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들이대면 역효과가 있을까 싶어 조금씩 혼내보기도 하고 장난도 쳐보면서 친해질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이쁘기까지 했기 때문에 괜히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 다른 놈이 다가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한참 가게가 바빠서 알바들과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서빙을 하고 테이블을 치우고를 반복하고 있던 중 술 취한 남성이 그녀에게 자꾸 진상을 부리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남자 아르바이트생 2명은 혹시나 제게 피해가 갈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녀 역시 그냥 회피하고 싶어하는 눈빛만 보일 뿐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 그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손님에게 소리쳤고 결국 상황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냥 주의만 주고 상황을 정리했어도 됐지만 그녀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기에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이 들켜버린 걸까요? 마감을 하고 있는 저에게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감사의 의미로 밥을 한번 사겠다는 그녀였어요. 밥은 제가 정말 꼭 한번 사주고 싶었는데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평일 저녁 그녀와 약속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맛있는 비싼 밥을 사주고 싶었지만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겹살 집에서 맛있게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소주 한 잔을 하자고 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 술의 힘을 빌려 고백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땅이 이런 말에서 당황스럽겠지만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좋아서 만나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왜인지 망설이지도 않고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전 그녀의 답에 당황을 했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녀도 그날 취객 사건 이후로 제가 조금은 좋아졌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저도 모르게 사람 많은 고깃집에서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이끌려 저희는 근처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고 어린 줄만 알았던 그녀가 저를 침대로 리드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고 저는 사랑스러운 그녀와 지금 6개월째 예쁜 사랑을 하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2살 되는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열흘쯤 됐을까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이 안 갈 만큼 너무 생생한 꿈을 꾸곤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은 꾸는 꿈인데 그게 너무 생생해서 다음날 하루 종일 그 내용이 생각나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예요. 어제도 역시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요새 유명하다는 여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제 꿈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관심 가졌던 걸그룹도 아니고 제 나이가 몇인데 꿈에 아이돌이 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제 이상형도 아니고 저보다 10살은 어릴 것 같은 여자 아이돌이 계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패턴은 항상 같아요.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을 여는 소리에 눈을 뜨면 그 아이돌이 제 방에 들어옵니다. 저는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으면 그녀가 다가와 제 침대에 걸터 앉아요. 제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는 제 심장을 찾아서 손을 올려놓았다가 제 티셔츠 위에 심장에 귀를 대고 누워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채 가만히 누워있고 저의 모든 신경은 한 곳으로 쏠려서 곤두서버리고 말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모든 힘과 피가 한 곳으로 쏠려버린 그 상태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상태로 한참이 흐른 후 전 기진맥진이 되어 기절하듯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그 꿈을 꾼 다음 날은 유난히 피곤하고 힘들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울 정도예요. 제가 혹시 욕구불만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전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단지 여자친구와 사귄 지 3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한 달 전 여자친구가 해외로 출장을 가는 바람에 조금 소원해지긴 했지만 이런 꿈을 꿀 정도는 아니거든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심각해요. 심신이 지쳐서 그런 걸까 싶기도 하고 주말에 바람이나 쐬고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다를 보러 동해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요즘 정말 핫하다는 서핑 명소가 있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게스트하우스 예약도 하고 가볼 곳이며 맛집이며 다 검색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토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얄밉게도 한두 방울씩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아예 천둥이 치고 번개까지 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고 출발했습니다. 2시간이면 도착할 거리를 정확히 4시간이 걸려 도착했어요. 가려고 했던 맛집이며 카페며 다 문을 닫았길래 문을 연 식당에서 간단하게 음식을 포장하고 맥주 몇 캔 사서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천둥번개는 잦아들어 조용히 비만 내리고 있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바다가 바로 보여서 나름 운치 있고 좋길래 그래도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님은 저밖에 없었어요. 혼자 저녁도 챙겨 먹고 유튜브도 보고 맥주 마시면서 음악도 듣고 그렇게 몇 시간쯤 흘렀을까? 벌써 밤이 늦었더라고요. 이제 슬슬 방에 들어가서 잘까 생각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문이 열리고 여자가 한 명 들어왔어요. 실루엣을 보고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 꿈에 그렇게 나오던 그 아이돌 멤버였어요. 제 눈을 의심하며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봤더니 그 아이돌은 아니고 정말 똑같이 닮은 20대 여자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꿈에 나오던 게 아이돌 멤버가 아니라 저 여자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그녀는 제 눈을 얼른 피하고는 짐을 챙겨 방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이상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꿈에 지금까지 나오던 여자는 바로 그녀예요. 제가 그녀를 보기 전이라 아이돌이라 생각했을 뿐이지 그 아이돌을 닮은 그녀가 제 꿈에 계속 나왔던 게 분명해요. 잠깐 정신 못 차리고 서 있다가 다시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빨리 잠을 자러 들어가야 할 것만 같아서 얼른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고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꾸던 꿈에서와 똑같이 그녀는 제 곁으로 와서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단지 꿈과 다른 건 제 몸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서 당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제 쪽으로 기울었고 저는 그녀의 입술에 제 입을 갖다 댔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열리고 한참을 그녀와 입을 맞췄습니다. 전 거칠게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몇 번이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꿈속에서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한꺼번에 다 풀어내듯 그렇게 제 모든 것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너무 아름답고 빛이 나는 얼굴에 저는 미소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녀의 피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드랍고 매끈했으며 애때 보이는 얼굴과는 다르게 몸매는 글래머러스하고 육감적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녀를 감상하고 사랑하다가 꿈에서처럼 저는 기절하듯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잠을 잔 걸까? 햇빛에 눈이 부셔 부스스 눈을 떴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불길한 생각에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만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잘 잤냐고 물어보셔서 잘 잤다고 대답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다른 손님은 다 가셨나 봐요. 손님 말고는 다 취소하셔서 다른 손님은 안 오셨는데요. 조식은 준비해 두었으니까 식기 전에 아무 때나 드세요 하길래 심장이 쿵하더라고요. 제 손에는 아직도 그녀의 숨결의 느낌이 가득한데 저는 또 꿈을 꾼 걸까요? 운전하고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제는 꿈이 아니었는데 모든 것이 너무 생생해서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그 꿈을 꾸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여자친구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심란한 마음에 동해 바다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인지 서핑을 타는 사람이 엄청 많네요. 모래사장에 앉아서 서핑 타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저에게로 뛰어오네요. 그녀입니다. 저는 또 꿈을 꾸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 여자와 오랜 기간 연애를 했었는데요. 캠퍼스 커플이었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그 사실을 모르는 친구가 한 명도 없죠. 그녀의 이름은 혜인인데 풋풋했던 그 시절 원래는 친구 사이였지만 점점 더 서로에게 끌려서 결국 사귀게 됐었어요. 그 시절엔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수업도 듣고 가끔은 둘이 함께 수업을 배고 놀러 가기도 했던 철없고 또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둘은 성격도 굉장히 잘 맞았고 외모도 둘 다 훈훈했던 편이라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었죠. 그런데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 그녀가 먼저 취업을 하고 조금씩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혜인이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해지고 저는 여전히 학생이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친구들과 꽤나 비교가 됐었던 모양인지 자기는 언제 좋은 호텔 가서 비싼 밥 먹어보냐며 점점 더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점점 싸우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도 해줄 수 없는 저의 처지가 너무 불쌍해지고 그녀에게도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조기 취업이라도 나가려 노력했는데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마냥 일할 수는 없었죠. 첫 직장은 나의 이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준비를 잘해서 중견 이상은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들 조언해줬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끊어질 듯 말 듯한 사이를 계속 지속하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취업도 바로 하지 못하니 그녀는 저에게 헤어짐을 고했어요. 워낙 그 전부터 자주 이 문제로 싸웠던 터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창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그녀가 저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랄 뿐이었어요. 어차피 사는 지역도 다르고 굳이 마주칠 일도 없으니 어느샌가 그녀는 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죠. 그런데 워낙 우리가 오래 사귀었었고 같은 대학교에 같은 과여서 그런지 듣고 싶지 않아도 자꾸 그녀 소식을 듣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어디로 이직했다는 둥
어떤 남자를 만난다는 둥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다 동창회를 나갈 때면 항상 혜인이를 마주치게 되니까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워낙 시간이 흘렀던 터라 점점 어색함은 사라지고 좋은 친구처럼 이야기도 하고 웃으며 서로를 볼 수 있었죠. 아무튼 저는 혜인이랑 헤어진 뒤로 이런저런 사람들과 다양한 연애를 하다 헤어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최근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마치 예전에 만났던 혜인이와 비슷한 외모에 몸매도 너무 좋아서 제가 엄청 쫓아다녔어요. 물론 제가 아직까지도 혜인이를 마음에 두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제 이상형에 가까웠던 사람이라 자꾸 비슷한 사람만 보면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처음 봤을 때부터 제가 엄청 구애를 해서 겨우 만나게 된 거라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는 상태죠. 제 나이도 조금 있는 편이고 여자친구도 결혼 정년기라서 서로 깊은 대화는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섣부른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는 정말 그녀와 깊은 만남을 하고 싶어서 진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저에게 되게 복잡한 일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느샌가부터 혜인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사단이 났어요. 뭐 혜인이가 만나는 남자가 전과가 있다는 둥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사기꾼이었다는 둥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친구들은 저와 혜인이가 오래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알게 되니까 어느새부터 혜인이가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지내고는 있는지 그런 생각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헤어진 사이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기도 했었고 그녀가 잘 지내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다니 걱정이 됐죠. 그런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건 지금 여자친구한테도 혜인이한테도 너무 큰 실례인 것 같아서 그저 고민만 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혜인이었고 뭔가 떨리는 마음이 들어서 심호흡을 훅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혜인이는 놀랄 만큼 펑펑 울고 있었어요. 정말 미안한데 자기가 요즘 너무 힘이 들어서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헤어진 사이라 해도 서로 볼 거 안 볼 거 다 보고 서로의 추한 모습까지 다 아는 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보다도 저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그녀의 말에 이제까지 들려왔던 이야기가 다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더 혜인이가 안타까운 느낌이었어요. 어차피 다음 날이 주말이기도 했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얼른 혜인이에게 가봤죠. 그녀는 빌라 주차장에 쪼그려 앉아 고개를 푹 파묻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여 얼른 다가가 그녀를 일으켰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엄청나게 풍겨오는 술 냄새에 깜짝 놀라서 술 마셨냐고 물어보니 혜인이는 너무 울어서 벌개진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또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폭 안겼죠. 너무 고맙다며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참을 수 없다며 오늘은 같이 있어달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마치 예전처럼 저에게 안기는 그녀 모습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오랜만이지만 마치 어제처럼 익숙한 그녀의 가냘픈 몸을 저도 꽉 안아 토닥였고 그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테이블에 술병 몇 개가 뒹굴고 있는데 이미 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먹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꿀물을 타서 그녀에게 전해주니 혜인이는 저에게 이제까지 너무 힘들었다면서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그런 놈인 줄 몰랐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자기가 저랑 헤어지고 여러 남자 만나봤지만 정말 너만한 남자가 없다며 저에게 솔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자꾸 혜인이에게 마음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그러다가 혜인이는 저에게 지금 여자친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며
저에게 슬슬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잘할 테니 우리 다시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며 은근슬쩍 저의 팔뚝을 쓸었어요. 저를 유혹하는 혜인이의 풀린 눈과 폼이 넉넉한 셔츠를 입어 훤히 보이는 가슴골 등에 눈이 자꾸 가서 저도 열이 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그날 혜인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말았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사랑 나눌 때는 아직 그렇게 편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확실히 혜인이와는 진짜 본능에 맡긴 움직임을 취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니 더 혜인이가 좋아지는 느낌이었고 그럼에도 지금 여자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또 혜인이를 완전히 믿을 수 없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대로 혜인이와 다시 만나보고 싶긴 한데 솔직히 한번 헤어졌었으니까 또 그럴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도 혜인이 못지않게 조건이 좋은 여자라서 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네요. 정말 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많은 조언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 3학년 딸과 1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딸이 다행히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딸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내 첫사랑은 방탄 오빠들인데 엄마의 첫사랑은 언제냐고 하면서 물어보는데 옛 추억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첫사랑은 여고생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품어봤을 문학 선생님이셨는데요. 훤칠한 키와 멋진 목소리가 여고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기독교 사립 여자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부임해 오신 어린 선생님이셨어요. 교생 실습 이후에 교단에 서시는 것이 처음이라 부족한 것들이 많을 거라며 잘 부탁한다고 웃는 선생님에게 모두들 쓰러졌었죠. 특히 시를 가르치실 때 좋았는데 저희에게 좋은 책들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독서 동아리는 항상 인기였습니다. 진짜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은 나를 좋아한다 아니다. 날 보는 눈빛이 달랐다며 여학생들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열을 올리곤 했으니까요. 저는 문학소녀는 아니었는데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문이 되고 싶어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오신 대학교에 원서를 넣고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 날 빨갛게 언볼로 선생님에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드렸고 선생님은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신입생이 되고 바쁜 새 학기를 지난 후에 친구들과 학교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웃으면서 이제 선배님이나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넉살 좋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짝사랑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 끝나고 이제 성인이니 술 한잔 사달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난처할 정도로 졸라댔었는데요. 학교가 끝난 뒤에 치킨에 맥주를 사주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 정말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해 겨울 저는 선생님에게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고 결과는 당연히 차였습니다. 그때야 나이 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9살이나 어린 제자가 그런 말을 했다니 당황스러우실 법했다 싶어요. 가슴 아픈 첫 고백과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 창피해 겨울 내내 집에 틀어박혔어요. 대학교 2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고 1학년 후배들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픔은 꽤나 오래 갔어요. 왜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저는 선생님도 저에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신입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큰 키, 그리고 뿔테 안경과 셔츠까지 선생님과 비슷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성격은 선생님과 다르게 넉살 좋았지만 제법 학과 생활에 열의를 보이던 친구였어요. 쉽게 친해졌는데 유머 코드도 잘 맞고 다정한 성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학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친구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누나가 좋다고 친한 누나 동생이 아니라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에게 연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해본 나이였어요.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나도 저렇게 어른스러운 오빠와 연애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연애할 생각이 없고 특히나 연하와는 더더욱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이죠. 그 아이는 알겠다고 하면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학교 선후배가 모인 자리에서 술을 거하게 먹더니 받아줄 때까지 고백할 거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그게 참 창피했어요. 놓은 동생을 잃고 싶지 않아서 거리를 두진 않았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었습니다. 그 친구는 1년 내내 틈만 나면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은 고백한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좀 가벼운 애가 아닌지 의심도 되더라고요. 제가 3학년이 되고 그 아이가 2학년이 되면서 새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도 또다시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그 친구가 군대에 간다면서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했을 때에도 저는 잘 다녀오라고만 말했어요. 그 아이가 입대한 후 제 마음이 굉장히 헛헛하더라고요. 매일 연락하고 얼굴 보며 쫓아다니던 사람이 없으니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저도 모르는 새 그 아이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나 봅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만 안 오더라고요. 너무 서운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그냥 제가 연하는 싫다고 하면서 제 취향에 심취해서 그 아이를 밀어낸 것으려. 편지로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면회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면회장에서 만난 그 아이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누나가 부담스러울까봐 연락도 못했는데 바쁘다면서 어떻게 왔냐고 기뻐하더군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한테 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고 이제 와서 웃기지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그걸 군대 오고 나서 얘기하냐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어차피 다른 남자랑 연애 생각도 없고 나는 바쁘게 살고 있을 테니 건강히 나와서 연애를 한번 해보자고 잘 달랬습니다. 그 이후로 편지도 쓰고 전화도 하고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죠. 처음이라 여러모로 서툴렀지만 더욱 절절했던 것 같아요. 바쁜 졸업반 시기에 그 친구와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말년 휴가 나올 때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첫 남자친구와 첫 연애, 그리고 첫 외박, 얼마나 설레는지 다들 아시죠? 그 친구도 꿈만 같다면서 이제 곧 전역하면 자주 볼 수 있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날 같이 조개구이도 먹고 밤바람도 맞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에 더욱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서투름이 더 설렘으로 다가왔고 잊지 못한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 이후 전역하고 나서 즐거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싸우는 날도 있었지만 서로 배려하며 큰 문제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직 학생인 남자친구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이야기하자 싶어 말을 했어요. 하지만 단번에 제 손을 잡으면서 혹시 아프거나 힘든 건 없냐고 책임지겠다면서 바로 부모님께 얘기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딸에게 라면 끓여주고 있는 남편입니다. 서로 첫 연애에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엄마의 첫사랑이 아빠라고 얘기해줬습니다.